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월드컵 8강 두 번째 경기 스페인과 벨기에 또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녹화하고 있는 현재는 아직까지 이 스페인 경기가 배트맨 아직 안 올라왔고요. 그리고 프랑스 경기도 시작하기 전이어가지고 오늘은 따로 뭐 고배당 같은 거 말씀드릴 거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 뭐 햄무 같은 게 만나졌던지 언더오버는 그냥 반반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여지껏 월드컵을 우승했던 팀들만 많이 하더라. 스페인도 그 범주에 속한 팀이죠. 역사상 월드컵 우승의 경험이 없던 팀들은 우승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것들을 가장 최근에 박살냈던 게 이제 스페인인데 2010년 거의 뭐 한 70년간의 도전 끝에 그거를 뚫어낸 바가 있었던 팀입니다. 어쨌든 우승 DNA가 있는 팀이긴 하고요. 벨기에는 여지껏 이제 4강만 2번 갔던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일단 좀 전술적인 부분부터 살피고 갈 텐데요. 스페인은 저는 이제 바에나를 왼쪽에 기용하는 게 이제는 좀 집어넣을 때가 되지 않나 싶어요. 바에나가 아마 뭐 점수 같은 것도 조금 내고 했지만은 이거는 뭐 올모 같은 애들의 영리한 플레이들 그런 것들이 따라오고 야반한테 집중되는 한편 쿠쿠레아를 되게 엄청 높이 올려쓰고 바에나나 올모가 박스 침투를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포르투갈 정도 되는 단단한 팀을 만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빛을 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여지껏 뭐 상대 팀들의 수준이 너무 좀 별로인 애들을 만났다거나 혹은 뭐 강팀들도 좋은 분위기에 있지는 않은 그런 애들을 많이 만났는데 엄밀히 말하면 벨기에도 저는 좀 그런 범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얘네들의 최근 이런 폼 같은 것들을 한번 볼 텐데 자, 먼저 스페인은 제가 여러 차례 그냥 쭉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여드렸어요. 중간에 패배가 있는 건 이거는 승부차기에서 패배를 한 거였다. 그래서 90분 이내에 패배가 콜롬비아전 이것도 심지어 로테이션을 많이 돌린 경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A매치 35경기, 26승 9무, A매치 35경기 무패행진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번 월드컵만 따지면은 지금 이제 609분으로 무실점 기록을 새로 세웠습니다. 종전 기록이 1990년, 이탈리아가 517분 무실점 기록이 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좀 포맷도 다르기는 해요. 그때는 아마 32강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팀들의 수준이 좀 더 높다. 이번 때는 심지어 48강 하고 32강 토너먼트도 생겼으니까 아마 상대한 팀들의 수준이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경기당 이런 상대 팀으로 인한 실점 기대값이 0.3이 이게 월드컵 최저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스페인 수비가 잘 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벨기에도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대회 아직까지는 패배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90분 이내는 무승부가 3번이나 됐는데 그전부터 이렇게 좀 무패행진이 길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근데 얘네들은 저는 조금 별로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월드컵 예선 과정에서 카자흐스탄이랑 비긴다든지 웨일즈한테도 2번 다 4대2랑 4대3이었습니다. 그리고 북마케도니아랑은 2번 다 비겼어요. 일단 예선부터 그렇게 포스는 별로 없었었고 그 전에 이제 네이션스 리그에서 이탈리아, 프랑스, 이스라엘 이런 팀들이랑 같은 조였는데 이스라엘을 한 번 이긴 거 말고는 프랑스나 이탈리아한테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었습니다. 패배 빈도도 대단히 많고 이스라엘한테 지기까지 했었어요. 그래갖고 네이션스 리그 B로 강등될 뻔하다가 여기서 우크라이나한테 한번 졌는데 다행히 뭐 홈에서는 이겨가지고 겨우겨우 잔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이런 여러 강팀들 수준에서도 대접을 못 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만큼 서로 간에 지금 폼 차이는 많이 난다는 거고 어쨌든 뭐 스페인 얘기를 계속 하자면은 뭐 무패행진이나 무실점 기록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 저는 포스는 약간 덜하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포르투갈한테조차 이 페너트레이션이 잘 안 됐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 중에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게 일단은 하프 스페이스죠. 여기 보면 이제 아래쪽이 스페인입니다.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구간이 하프 스페이스인데 상대 진영 하프 스페이서 스페인이 대단히 볼을 많이 잡았음을 뜻해요. 포르투갈보다 거의 뭐 2.5배에 달하는 패스 횟수가 있었고 박스 안으로의 볼 투입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구장을 총 이제 18개로 나눴을 때 상대 진영 아크 바로 앞쪽 여기를 이제 존 14 이런 구간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도 볼 터치 횟수가 포르투갈보다 거의 뭐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만큼 상대 진영에서 놀 줄 아는 팀이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슈팅으로 마무리한 거라든지 최종 상대 수비를 뚫어내는 이런 페너트레이션에서는 약간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뭔가 스페인이 볼은 잘 돌리는데 실상 이제 뭐 상대의 숨통을 끊어놓을 만한 그런 찬스는 아주 많지는 않았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조금 경계되는 부분입니다. 스페인이 생각만큼 확실한 찬스는 많이는 없더라. 그리고 벨기에도 얘네들 얘기할 만한 건 지난번 경기 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라인업상으로 그동안 이제 CDK가 첫 경기 때 엄청 못해가지고 얘를 벤치로 내렸는데 루카쿠랑 그리고 이 덕배, 도쿠 이런 애들 싹 다 이제 벤치 스타트를 시켰어요. 루케바키오를 오른쪽에 배치를 했는데 얘가 대회 시작 전에 미국이랑 붙었을 때도 엄청 잘했거든요. 얘를 선발 출전을 시켰고 그리고 틸레망스를 한 칸 올리고 중원에다가 라스킨이나 오나나를 배치를 했습니다. 틸레망스가 이번 대회 폼이 좀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뭐 틸레망스를 공미로 올린 효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좀 충격요법 아닌 충격요법 그냥 지면 자빠지는 토너
토너먼트에서 도쿠, 루카쿠, 데브라이너 이런 애들을 벤치로 스타트를 시켰다는 거. 근데 그런데도 대승을 했습니다. 그거야 뭐 이제 미국이랑은 전력차가 나름대로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벨기에가 도박적인 수를 뒀는데 상당히 뭐 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라인업 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약간 좀 벨기에를 좀 달리 평가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CDK가 엄청 못했었는데 지난번 경기 2골이나 박았으니까 어쨌든. 하지만 저는 늘 이제 뭐 리디 가르시아 감독도 그렇고 전임이었던 로베르토 마르티네스도 그렇고 참 이제 벨기에 황금 멤버일 때조차 이 전술 운영 방식이 매우 별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제 뭐 블로그에다가는 이탈리아랑 벨기에랑 했던 유로 경기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되게 좀 길게 막 이렇게 분석한 것도 있었는데 전술 트렌드에서 좀 많이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이제 보면 제가 4-2-3-1로 이렇게 놨는데 벨기에는 뭐 수비시에는 4-4-1-2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요즘엔 되게 좀 타이트한 이런 포백과 3미드의 이런 타이트한 부분들 미드블록 구성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대세잖아요. 근데 벨기에는 이런 3선 포맷 4-4-2든 간에 4-4-1-2든 간에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사이가 이게 좁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상대의 뭐 공격수나 후방 플레이메이커들이 되게 좀 자유롭게 냅둔다 이런 인식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좀 더 강팀의 마인드가 아닌 약팀의 마인드로 이걸 좀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 어찌 보면 오늘도 막 로드리나 페드리 그리고 이제 올모같이 영리하게 움직일 줄 아는 애들 이런 애들 움직임이 다른 팀에 비해서는 다소간에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벨기에가 약간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여태 기록이라든지 전술 운영 그리고 선수 기용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로 저는 벨기에를 그렇게까지 컨텐더급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다 맞대결도 볼 게 있는데 저는 여기 이제 5경기만 가지고 왔습니다만 조금 더 넓혀보면은 자 얘네들의 맞대결은 일단 뭐 유로 예선이나 월드컵 예선, 본선 이런 데서 엄청 많이 만났는데 여기 단적으로 보면 최근에 11경기 동안 스페인이 9승 2무로 한 번도 지질 않았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이긴 게 1980년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좀 스페인 축구가 약간 좀 쇠락기라고 봐야겠죠. 그래도 스페인이 한 1960년대 이때는 유로도 막 결승하고 우승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다 이제 대표팀에서는 그 에밀리오 북스트라게뇨 이 시대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이제 쇠락기가 있었습니다. 80년대에 한번 벨기에가 이긴 적이 있었어요. 벨기에도 80년대 얘네들이 원조 붉은 악마라고 그때 당시 뭐 이제 엔조 슈퍼라든지 에릭 게레츠, 양 쉘레만스 약간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이 80년대 중반에는 좀 대성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한번 월드컵에서 만나서 벨기에가 승부차기로 이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근데 90분대에는 무승부였었고요. 무튼 뭐 지금처럼 스페인이 이런 뭐 컨텐더급으로 올라서고 벨기에도 황금 세대였던 그렇게 만난 건 2016년이 마지막이고 이때는 스페인이 2대0으로 이긴 바가 있었다. 어쨌든 벨기에는 스페인한테 힘을 좀 못 줬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여러 가지 뭐 기록이라든지 얘네들의 뭐 행보, 폼 이런 것들 막 다 살펴봐도 결국엔 그냥 저는 벨기에를 원래부터 메가리가 별로 없다고 보는데 솔직히 말해 저는 스페인도 엄청 고평가하지는 않기는 하거든요. 그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이건 좀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 아마 지금 해외 배당 같은 것들도 스페인이 1.64라고 하니까 아마 배트맨에서는 높으면 1.5까지도 줄 것 같거든요. 아니면 그 이하일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일단 스페인 승 쪽으로 보고 더 넓게 봤을 때는 저는 마행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 경기이기도 해요. 제가 벨기에를 좀 되게 박하게 평가하는 편이긴 한데 뭐 다음 경기에서는 갑자기 또 도쿠 같은 애를 쓴다든지 덕배를 또 쓰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벨기에가 이걸 어떻게 좀 해보려면은 아마 이제 롱볼 같은 거 왜냐면 스페인도 좀 후반 라인이 높은 편이거든요. 벨기에가 좀 스피드를 살린 그런 롱볼 역습 이런 거로는 좀 이제 재미를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여태까지 벨기에가 황금 세대가 조금 이제 마무리가 된 이후로는 토너먼트에서 굉장히 아쉬운 경기라고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전 이거는 배당을 높인다고 해도 막 햄무나 이런 거보다 그냥 차라리 마해내 볼 경기로 보고요. 2.5 기준으로는 아까 말했던 이런 스페인의 무실점 기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언더 방향으로 보기는 보겠습니다.